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2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서 바꾸게 되죠. 왜 2년밖에 핸드폰이 갈 수 없을까요? 대기업들은 2년 이후에 재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재사용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의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들도 집을 계속 지어야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집을 안전하게 100년, 200년 짓는다라고 하면 건설사들은 돈을 벌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들을 빨리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건설사들의 행포를 시작하게 만드는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24,000가구였습니다. 이 중 22,000가구가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한 아파트입니다. 건설사들은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개발해야지만 다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을 부추기는 것도 결국은 건설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1984년도에 시행됐던 선분양제도, 당시에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선분양제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죠. 시장 원리상 보지 않고, 물건을 보지 않고 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집을 짓기 전에, 집을 다 지은 집을 보기 전에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을 냅니다. 건설사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넣지 않고도 많은 수익을 올 수 있는 것이 건설사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건설사 배불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고 있습니다. DH라든지 르엘이라든지 아크로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면서 누구나 그 집을 들어가고 싶은 꿈을 꾸게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건설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건설사들이 많은 행포와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은 건설사 배불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을 위한 정책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생기게 되겠죠. 건설사들은 새 아파트를 내고 분양을 하면서 청약시장에 또한 배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천만원, 7천만원대 분양을 하더라도 완판되는 이런 시장을 보이면서 우리가 얼죽신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꿈을 꾸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청약제도,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포들과 배불리가 계속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선순환 방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분명한 부작용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한정된 수요에서 어떤 수요에 집중된 정책에 따라서 다른 수요에 분명한 불이익 또는 혜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정책들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바꿔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은 수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한순간에 뒤바뀌는 180도 정책을 바꿔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움직임, 부동산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 생겼다가 다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징하는 현상을 보인다든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주다가 다시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180도 바꾸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건설사 배불리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최근 건설사 시장을 보면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PF 부실로 인해서 중견 건설사들은 줄도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 10대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배를 불리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 시장의 배불리기에 대한 정책과 정책의 빠른 변화로 인해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들까지 좀 아우르는 이런 선순환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정책으로만 펼치다 보니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규모 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들은 대형 재개발, 재건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중견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아타운이란 좋은 상품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좀 더 바뀌어 있죠. 좀 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활성화해서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모아타운으로 변경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이런 건설사와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 방향성도 어느 정도 모두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책과 그 정책이 비판과 여론이 문매를 맞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정책, 비슷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180도로 바꾸는 정책들로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부들은 그런 정책들로 위주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런 정책들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부동산을 공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라든지 건설사들의 배불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두시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셔야지만 올바르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영상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유연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영상을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